우리나라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산업이 지금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산업을 구하기 위해서요, 무려 40년 만에 아주 특별한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K스틸법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선이 과연 우리 철강 산업의 든든한 방패가 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 양날의 검이 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수십만 명의 일자리, 그리고 국가기관 산업의 미래가 이 법 하나에 달려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거든요. 과연 K스틸법은 한국 철강 산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지금 철강 산업이 처한 위기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밖에서 2개, 안에서 하나, 이렇게 3개의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외부 충격파는 바로 미국에서 왔습니다. 최대 5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관세 폭탄을 터뜨린 거죠. 이러면서 한국 철강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수출길 하나가 사실상 꽉 막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도는 훨씬 더 거대하고 위협적입니다. 바로 중국산 저가 철강의 공습이죠. 그래프를 보시면 불과 4년 만에 수입량이 거의 300만 톤 가까이 늘어났어요. 국내 시장이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가격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내부의 파도, 바로 수요 붕괴입니다. 국내 건설이나 조선 같은 전방 산업이 얼어붙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무려 1,400만 톤이나 되는 수요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리해보면 수출길은 막혔죠. 안방은 저가품에 점령당했죠. 그런데 살 사람마저 없어진 정말 최악의 삼중고에 빠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안팎으로 최악의 상황에 몰렸을 때 정부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K스틸법입니다.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산업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일단 시간을 벌고 보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좀 길고 복잡한데요. 핵심 목표는 딱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당장 피 흘리는 걸 막는 것, 그러니까 생존 지원이고요. 둘째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탄소 중립이라는 미래의 거대한 파도에 맞춰서 아예 산업의 체질을 확 바꾸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 크게 4개의 엔진을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째, 국무총리 직속으로 컨트롤타워, 즉 특별위원회를 세워서 정책을 진두지휘하고요. 둘째, 세금 깎아주고 보조금 주는 수혈팩을 꽂아줍니다. 셋째, 기업들끼리 인수합병을 쉽게 해서 군살 빼기, 즉 산업 재편을 유도하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기술의 실리콘밸리 같은 저탄소 특구를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 K스틸법이 도대체 어떻게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는 걸까요? 중국을 막는 전략은 크게 2가지, 투트랙으로 갑니다. 마치 권투 선수처럼요. 하나는 가드를 단단히 올려서 상대의 펀치를 막아내는 직접 방어. 예를 들면 부당하게 싸게 파는 제품의 반덤핑 관세를 더 강력하게 매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꾸준히 훈련해서 아예 체급을 올려버리는 간접 방어입니다. R&D 지원을 통해 우리 기술력을 월등히 높여서 아예 상대가 넘볼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쏟아져 들어오는 저품질 제품은 효과적으로 걸러내면서 동시에 우리 제품은 중국이 기술적으로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게 바로 K스틸법이 그리는 큰 그림인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의 밝은 면만 볼 수는 없겠죠. 공식적인 설명 뒤에는요, 사실 훨씬 더 차갑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리셋 버튼이죠. 그렇죠. 모든 해결책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정부가 산업재편이라고 부르는 이 구조조정,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는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지점이 이 법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목표는 상생, 즉 모두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하지만 물밑에서 그리는 진짜 그림은 좀 다릅니다.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의 30에서 40% 정도는 대기업 공급망에 흡수시키거나 아예 시장에서 정리해버리는 아주 냉혹한 선택과 집중 전략인 셈이죠. 한 철강산업 전문가의 이 한마디가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K스틸법이 말하는 상생이라는 게 모두를 위한 따뜻한 구호가 아니라 이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기업들하고만 같이 가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법이 우리 투자자들이나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특히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타임라인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법은 작년 11월에 통과됐지만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 5월에 발효되고 시장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려면 아마 2026년 하반기는 되어야 할 겁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다는 뜻이죠. 법안 통과 소식이 들리자마자 주식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환호했죠. 특히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대형 철강주들이 3에서 5%씩 오르면서 기대감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의 진짜 수혜자가 결국에는 살아남을 대기업이 될 거라는 점을요. 자, 그럼 이제 K스틸법에 대한 전체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법은 득일까요? 실일까요? 최종적으로 대차대조표를 한번 그려보죠. 자산, 즉 장점 항목에는 일단 살고 보자는 생명줄을 제공하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돕고 중국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채, 즉 단점 항목도 만만치 않아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수많은 중소기업의 희생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산 제품이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오는 우회 수입 같은 허점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K스틸법은 한국 철강산업을 지켜줄 견고한 방패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변화를 잠시 늦춰주는 진통제에 불과할까요? 법은 만들어졌지만 진짜 시험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경제의 미래 한 조각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